자, 시작할게요. 통증은 생체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다. 통증, 생체, 실제적, 잠재적, 감각적, 정서적, 불유쾌. 통증은 몸의 이상을 알려주고 자동적으로 그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감각적 반응이지만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 아니야. 자꾸 속이 쓰려. 속이 쓰리니까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받고 위암 1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프지도 않은 상태로 있으면은 이게 암 말기 갈 때까지 모르고 있는 거야. 다 죽는 거지. 개인의 감정이나 기억, 문화적 배경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도 포함되어서 작용한다. 헉, 그래요? 통증은 몸의 이상으로서도 느껴지기도 하고 정서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작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막 삼국지 이런 시대에 보면은 막 손가락 팔 같은 거 잘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아저씨들이 막 칼에 찔리고 그건 아프지 않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종이에만 빼도 너무 아픈데.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발생 원인이나 형태는 다양하지만 체성 통증, 내장 통증, 신경병증 통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얘네들 하나씩 체크하지 마세요. 얘네들 하나씩 설명해 줄 텐데 한 문단씩 먹겠지? 신경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은 알려진 바가 적지만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병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데 자꾸 아픈 사람들 있어. 진짜 아픈 사람들. 그건 알려진 바가 없지만 체성 통증과 내장 통증에 대해선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밑에 설명 나와도 체성 통증, 그 다음에 체성 통증, 그 다음에 내장 통증은 이야기는 해줘도 신경병성 통증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별로 없겠다. 그런데 문단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끊길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체 가 지문은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 뭐라고? 통증이란 어쩌고. 그 종류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 나올진 모르겠지만 체성 통증은 근육이나 피부 자극이 있을 때 느껴지는 통증. 통증 부위의 자극이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 자극, 신경, 대뇌. 자극, 신경, 대뇌로 가기 때문에 통증의 발생 부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 피부에는 온도나 압력 등의 여러 감각 신호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감각 수용체는 적정 범위의 자극일 때에는 감각으로 인식하지만 따뜻하다라고 인식하지만 80도 넘는 물이야. 적정 범위를 넘어선 강한 자극은 통증으로 인식을 합니다.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닿은 부분은 통증을 느끼지만 손을 떼면 괜찮은 것처럼 체성 통증은 통증 유발 자극이 사라지면 통증도 같이 사라진다. 그런데 상처가 생겨서 조직이 손상되거나 감염되었을 경우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해서 통각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화상을 입어서 아프면 그냥 화상 때문에 조직이 손상되고 감염이 되고 거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아픈 거야. 다음, 내장 통증은 위가 아파요, 간이 아파요, 폐가 아파요, 십이지장이 아파요, 뭐 이런 건가? 소화기관이나 심장, 간 등과 같은 내부 장기에 관련된 통증.
통증의 발생 부위를 알기 어려워. 바로 요게 체성통증과의 차이점 대놓고 얘기해 준 거지. 체크. 내장 기관 중에는 감각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거의 없는 부위가 있으며, 예를 들면 간이랑 췌장 같은 거, 그건 아픈지 몰라 평소에.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에는 내장 통증 정보를 처리하는 별도의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이다. 가끔 다른 내장이 나 아픈데 뇌한테 얘기 좀 해줄래? 라고 써서 주면은 이게 뭔데? 하고 짬시키고 뇌한테 안 전해줘, 정보를. 내장 통증은 피부의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직접 얘기 못해. 네가 가서 얘기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 심장인데 내가 지금 좀 아픈 것 같거든. 얘기 좀 해줄래? 근육 얘기 전달을 해주는 거지. 내장 통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령 협심증과 같은 심장병 통증은 팔 근육통, 손의 저림, 목 부위 뻐근함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통증을 연관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간 거지. 요즘 자꾸 뭐 그냥 저 앉아서 그냥 일하는 사무직인데 자꾸 손 저리고 팔이 저리고 목도 뻐근하고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거북목도 아니야. 이 사람 목도 엄청 펄펄해. 심장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지. 통증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통증 그 자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렇지. 통증을 완화하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완화하는 물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프로스타글란딘, 엔도르핀입니다. 두 가지 뭐예요? 열거했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통증 유발, 프로스타글란딘. 통증을 너무 티가 안 나나? 통증을 어디가 있냐? 완화, 엔도르핀.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생겼을 경우 우리 몸은 세포막의 일부를 분해해서 통증 신호 물질의 연료가 되는 아라키돈산을 만들어냅니다. 아라키돈산이 변형된 사이클로옥시저네이스 효소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해내는데 통증과 발열을 일으킵니다. 다음, 엔도르핀은 몸 안에 생기는 모르핀이라는 뜻으로 마약 성분인 모르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 엔도르핀은 모르핀 수용체와 결합을 해 강한 통증이 느껴질 때 통증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아프다고 저렇게 소리치고 있는 애들을 커트. 이렇게 대뇌가 모르게 척수 타고 대뇌로 올라가지 않게 얘기해 줍니다. 뒤에 문제 뭐 볼 게 있을까? 있겠지. 누가 있을까? 1번 문제 확인할 수 있죠. 처리하러 갑시다. 1번에 1번.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네요. 엔도르핀이 나오면 통증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합니다. 1에 1번 오케이. 1에 2번. 같은 자극이 가해져도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통증은 생체에만 오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감정, 기억, 문화 배경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들에서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3번. 팔에서 근육통 느껴지는 거 여기 있었네. 팔 근육통. 사실은 연관통으로 협심증 같은 심장병일 수 있어요. 3번 오케이.
4번 내장 통증은 체성 통증과 달라. 중추신경계인 척수를 통해 뇌를 통해 전달된다. 내장 통증은 어디가 있어? 피부의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감각 신호의 수용체가 없는 부위에 이상이 있을 때 여기 감각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거의 없는 부위가 있을 때 정확한 통증 부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발생 부위를 알기 어려워요. 5번 완전 맞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어디 있냐? 265였으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으면 되죠. 41333 41333 4번 틀리고 뇌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어디가 있냐? 신경계인 척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를 지우고 뭐라고? 피부를 통해서 뇌에 전달을 해 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또 다시 나지문 보러 가죠. 사실은 3번 1, 2, 3번 맞나 틀리나 할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자, 또 보러 가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이나 사냥 등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외과 수술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 이집트 피라미드 저기 미이라들 보면은 외과 수술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구석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신석기 때 유골만 봐도 외과 수술의 흔적이 있어. 외과 수술은 위한 통증은 극심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했고 통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지. 통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았는데 한 예로 고대 그리스 의사 디오스코리데스는 그냥 사람 이름이니까 맨드레이크 뿌리를 와인에 넣고 끓인 약을 환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 다리 외과 수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와, 이게 일종의 뭐 마취제 같은 건가? 이후 경험적 자료가 축적이 되고 화학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치료를 위해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마취제와 진통제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이 열거했다. 마취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마취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여기에 와서야 진통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또 봤더니 진통제를 오래 저쩌고 저쩌고. 아, 마취제 진통제 두 문단씩 주었구나. 마취제 진통제 두 문단씩 주었구나.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군. 그래서 뭐 보통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얘네들이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 건데 보통은 두 문단만 읽고 끝날 걸 네 문단 읽어야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오래 걸리는 거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마취제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서 감각, 운동, 반사 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겨 그냥 움직이지 않게 해.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신마취는 호흡기나 정맥 주사를 통해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해.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하면은 위장이나 내장의 신체 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의식과 기억 감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자, 10세세요.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지. 정맥으로 투여되는 마취제는 뇌에서 억제성 신호를 전달하는 가바 수용체에 결합해서 중추신경을 억제하거나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MMDA 수용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 아까 슬쩍 3번에 4번 가바 GABA 수용체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볼까? 뇌에서 억제성 신호를 전달하는 가바 수용체에 결합해서 중추신경을 억제하거나 그러면 이거겠네. 정맥투여 마취제가 가바 수용체에 가서 닿으면 신경이 억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통증이 억제됩니다. 그런 얘기겠지.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NMDA 수용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호흡기를 통해 폐로 흡입되는 마취제는 폐포의 모세혈관을 따라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운동 감각이 전달되는 걸 차단합니다. 전신마취제를 사용을 하면 호흡이던 주사를 맞던 중추신경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호흡 등의 기본 생명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전신마취 쓰면 인공호흡 해줘야 합니다. 코에다가 튜브 꽂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국소마취제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만 약물을 투여하여 원하는 좁은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물입니다. 어디에서 제일 쉽게 만나요? 치과지. 소리 다 들리잖아. 이렇게. 내 이빨 가는데 진동 자체는 느껴지잖아. 이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이렇게. 아프면 손 드세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 아프면 손 드세요. 아 여기 신경이 있군. 그렇게 안다라는 건데 걔네들은 우리 신경 안 써. 신경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가 존재하는데 두근거린다. 3번에 5번 나트륨 통로 어쩌고 이런 거 있었거든. 신경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가 존재하는데 평상시에는 막혀있던 이 통로가 자극에 의해 열리면 신경세포막에 나트륨 통로가 있었는데 자극에 의해서 이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이온이 신경세포 안으로 빠르게 유입이 됩니다. 나트륨 이온이 빠르게 이온이 돼서 세포 안이 나트륨 이온이 득식을 이로 인해서 세포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양전하를 띠게 되면 나트륨 이온 양성이 있잖아요. 양성. 그러니까 이 안이 양전하를 띠게 되면 다음 부분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이제 또 여기가 열려.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나트륨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고 그러면 또 다른 세포에서 그 나트륨 받았다가 또 양전하 많이 띄게 되면 나트륨 또 밖으로 튀어나가고 세포끼리 계속 나트륨 이온 전달 이렇게 신경 말단까지 통증이 전달이 됩니다. 국소 마취제는 통증 부위에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이쪽 입구로 들어와서 저쪽 입구로 나가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문 안 열리게 해주면 되거든. 애초에 여기에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그면 되지. 문 걸어 잠그게 합니다. 국소 마취제는 통증 부위에 그러네. 나트륨 통로가 열리지 않게 하는 물질을 주사해서 통증의 전달을 차단합니다. 됐을까요? 다음 네 번째 진통제는 마취제와 달리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과 전달을 억제하는 방식. 아, 까먹었다. 진통제 말고 마취제는 뭐였었지?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다음
그냥 요렇게 제일 큰 티가 나는 문장이니까 체크를 그냥 이렇게 할까? 마취제는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의식, 감각, 운동, 반사 행동이 없게 하는 거고, 다음 진통제는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과 전달을 억제하는 거.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쓰는 경구 진통제 뭐야? 먹는 거.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내가 알기로는 아스피린 따로 있고 이부프로펜이 저기 그건데 기억이 안 난다. 애기들 먹는 약. 해열제인데 그 해열제 이름이 뭐지? 있는데 이게 저기 누구야? 이게 타이레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쩌고 그래서 애기들 열 진짜 심하면 안 떨어지면 이거 두 개 번갈아 먹이라고 그러거든. 같은 거 계속 먹이지 말고 이게 좀 이렇게 달라 작용하는 게.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있는데 이것들 모두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프로스타글란딘 우리 아까 가달랑 마지막에서 봤는데 통증 유발 물질이라고. 프로스타글란딘은 콕스 효소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네 알고 있어요. 콕스 효소를 억제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추가로 생성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수명은 30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추가로 생성되지 않으면 통증과 열이 가라앉죠. 경구진통제 특정 부위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해열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는데 일부 직장인들 열 있으면 타이레놀 먹는 사람들 있어요. 안 돼. 그런데 진통제를 오래 복용할 경우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콕스 효소는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관의 소화액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생성합니다. 이상한 애네. 얘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통증 프로스타글란딘도 만들고 통증 프로스타글란딘도 만들고 그 다음 야 왜 그래 다음 소화기관을 소화액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콕스 효소를 활성화시키면 통증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대신 어떻게 속이 쓰려. 콕스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면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겨 새로운 통증이 유발돼. 그래서 진통제 먹을 때 진통제와 함께 위보호제를 함께 처방하거나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됐을까요? 2번 문제 먼저 하시고 아니다 얘네는 순서대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할게요. 2의 1번 진통제는 마취제와 달리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한다. 우리 아까 밑줄 그어놨는데 1번 마취제는 위로 올라올까? 진통제와 달리 통증과 관련된 감각을 차단합니다. 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어쩌고 저쩌고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감각을 마취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 오케이. 3번 마취제는 진통제와는 달리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맞지. 4번 국소 마취제는 여기 있다. 경구 진통제와 달리 특정 부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통증 부위에 어디가 있냐? 좁은 부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경구는 뭐야? 아닌가요? 경구는 어디에 있어?
특정 부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라는 말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4번 괜찮아. 정답 2번에 틀린 건 5번인데 어디가 틀렸나 봅시다. 진통제는 마취제와 달리 다르지. 통증의 원인 자극을 제거한다고? 그럴 리가요. 이런 거는 어디에도 없어. 이거 통증의 원인 자극을 제거하는 건 둘 다 못해. 치료 기능이 아니야.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건 5번. 다음 확인해 볼게요. 아라키돈산이 생성되지 않게 합니다. 아라키돈산이 생성되지 않으면 화살표 통증을 느끼게 하는 애 걔 이름이 뭐였지?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글란딘 이 생성이 안 돼.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인데 그러면 통증을 느끼지 않아. 통증이 안 생겨. 통증이 안 생기면 좋은데 위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 괜찮지. 다음 모르핀을 투여한다. 모르핀은 대놓고 마약 성분이죠. 그러니까 중독이나 다른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다음 콕스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이래 또 역시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이 안 되지. 추가적으로 생성이 안 돼요. 근데 콕스 효소는 프로스타글란딘, 통증 느끼는 프로스타, 그 다음에 위벽 보호하는 프로스타 둘 다 안 나오게 하니까 속 쓰려. 소화기관에 염증 생길 수 있다. 맞지? 자반지, 가바 수용체. 얘가 하는 일은 뭐였었지? 억제성 신경 전달. 중추신경을 억제해. 중추신경을 억제해. 그거를 억제해. 중추신경. 마비되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겠지. 계속 활성화되어 있겠지. 가바, GAB. 이 뭐라고 읽냐 이거? 생물 시간에 안 됐어. 가바 하자, 가바. 네. 그러니까 4번은 완전 거꾸로 얘기해 놓은 거죠. 나트륨 통로를 열리지 않게 하는 물질을 투여합니다. 어머, 이거 아까 어디에서 썼었지? 국소마취에서 쓰는 거였었죠.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투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오른쪽 어금니 빼야 되는데 왼쪽에다가 마취해 놓고 오른쪽 빼면은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뒤로 또 넘어가서 4번 문제는 다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저처럼 요 정도는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자극이 일정한 강도 문턱값을 넘어서면 통증을 느낀다. 문턱값이 낮아지면 자극이 강하지 않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며 통증이 요만큼은 와야지 아파라고 느껴. 요게 문턱값이야. 근데 통증이 왔다 갔다 하지. 요게 못 느낀다고 통증. 근데 이 문턱값이 낮아져. 그러면 어떻게 해? 아프기 시작해. 문턱값이 낮아지면 자극이 강하지 않더라도 통증을 느끼며 반대로 평소엔 아팠는데 문턱값이 높아졌어. 그럼 이제는 아프지가 않아. 문턱값이 높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약하게 느낀다. 문 조절 이론에서는 문턱값이 통각신경과 촉각신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통각신경과 촉각신경에 따라서 화살표 문턱값이 달라집니다. A 베타 섬유는 촉각을 요 정도는 써주셨겠지. C 섬유는 통각을 전달하는 신경인데 두 신경 모두 억제성 신경과 송출 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여기 연결, 얘도 여기 둘 다 연결, 각각 연결. 어디 있을까? C 섬유가 흥분을 하면 1.
억제성 신경이 억제됨과 동시에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네. 이 송출 신경을 자극하게 되므로 플러스 이 송출 신경을 통해 신호가 전달될 때 통증이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C섬유가 작동하면 어떻게? 통증 계속. 그러나 A베타 섬유가 흥분을 하게 되면 A라고 하자. A. 억제성 신경을 자극해서 A 다음에 B 단계. 억제성 신경을 자극해서 송출 신경을 억제하게 되므로 송출 신경을 억제하게 됩니다. C 섬유의 통증 신호가 줄어들게 됩니다. 됐을까? 아픈 걸 계속 아프게 하면은 아프다고 느껴. 근데 아픈 부위에 다른 감각을 주면 아픔을 덜 느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기 보셔서 알겠지만 뜨거워. 어디 베었어. 그러면 호 해주는 게 진짜 효과가 있다고. 그 얘기인 거지. 뜨거운 그 감을 호로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장기에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왜 못 느껴? 장기에서는 촉각과 통증의 경로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감각, 인식, 수용체가 거의 없어. 그래서 아픈 줄을 몰라. 그렇지. 거의 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 거의 없는 부분이 있어. 거의 없는 부분이 있어. 1번 탈락. 뜨거운 물건을 잡았을 때 통증이 있다가 손을 뗀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극을 제거하는 거지. 문 조절 이론이랑 상관이 없어. 3번. 상처가 생겨 조직이 손상되거나 감염되었을 때 상처 부위에 입김을 불어서 쉽게 즉 A 베타 자극,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촉각을 자극해. 그러면 통증이 완화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요 사이 어디가 있냐? 요 사이에 통증이 완화되는 이유에서는 뭐라고? 송출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송출신경 억제 하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특정 부위에만 통증을 느끼는 촉각신경을 자극하면 나트륨 이온 전달이 원활해져? 어머, 나트륨 이온 전달이 원활해지면 통증 계속 전달인데 완화되지 않을 거예요. 심해지겠지. 디오스코리데가 이상한 거 막 끓여가지고 사람 먹였지. 베타 섬유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만 억제하면 A 베타 섬유를 통해 전달되는 거 억제하면 엄청 아플걸? A 베타 섬유가 활성화돼야 그렇지. 오히려 A 베타 섬유를 아니라 C를 통해 전달. C 섬유지. C 섬유. 아프지 않게 하는 거니까 C섬유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만 억제하는 거겠지. 답은 3번. 5번 확인하러 갈게요. 갑은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아를 뽑기로 했으나 치과에 가기 전에 심한 치통과 함께 팔의 통증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 써야지. 확실치 않으니까 혹시 내상 통증? 팔 통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병원에서 추후 정밀 검진을 받기로 하고 알약으로 된 진통제, 알약, 경구, 진통제를 처방받았었는데
이 약의 성분은 이부프로펜, 위점막 보호제였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인해서 손상당할 위를 보호해 주려고 다음날 치과에 간 갑은 약간의 치과와 치통과 팔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국소 마취를 위해서 마취를 하고 치아를 뽑았습니다. 치아 주변만 마취를 한 거였었겠지. 뭐 일단 생각나는 대로 쓰면은 뭐 한 요 정도? 처방받은 약 중에 이부프로펜, 진통제죠. 치통과 팔의 통증 모두 완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왜? 진통제, 경구형 진통제는 특정 부위에만 작용하는 거 아니니까 1번 괜찮아. 갑이 추후 검진 받기로 한 건 팔 아픈데 팔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내상 통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괜찮아. 갑이 국소 마취가 작용하는 동안에는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팔에 있던 약간의 통증 느끼지 못하겠군. 여기 치셨는데 여기는 아플 걸 멀리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3번 틀리지. 처방받은 약에 위점막 보호제가 있는 이유는 이부프로펜이 소화기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물론 이제 과정은 있지. 콕스 효소를 자극을 해서 걔가 프로스타글란딘에 억제하고 어쩌고 해서 맞죠. 갑이 치아를 뽑을 때 국소 마취한 건 진통제만으로는 통증을 관리가 어려워. 오늘 2를 뽑아야 되는데 저기 타이레놀 12알씩좀 드시죠? 안 되지. 전신 마취는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죠. 틀린 건 3번. 다음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여기에서의 A 느끼다인데 뭘 느끼다? 통증 느끼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느끼다. 자극을 깨닫다. 포인트는 여기네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기관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다 있지. 정답 2번. 만족감을 느끼다. 어떠한 감정을 체험하다. 이렇게 야위였다라는 걸 전에는 느끼지 못했다.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책임을 느낀다. 필요성을 느낀다. 둘 다 똑같죠. 이것은 뭔가를 체험해서 깨닫다. 그 정도의 뉘앙스가 있겠네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